814만 분의 1. 사람이 벼락을 2번 맞을 확률보다 희박하다는 그 기적을 뚫고 1등에 당첨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터질 듯한 심장 소리와 함께 우리는 가장 먼저 강남 아파트를 검색하고 근사한 수입차를 고르며 남은 생을 어떻게 즐길지 행복한 계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 당첨은 가난과의 영원한 작별이자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확실한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잔혹하게도 이 기적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당신이 손에 쥔 것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할인 쿠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달라진 눈높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로또 1등 당첨금은 평균 5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뛴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기대치가 폭등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의 비참한 자산 격차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 로또 1등 당첨금은 평균 20억 원 남짓입니다. 여기서 세금 33%를 떼고 나면 당첨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약 13억 원에서 14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지만 지금 이 돈을 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보면 우리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욕망이 응축된 곳, 서울 강남의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이미 30억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평생의 운을 다 써서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1등에 당첨되어도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 역전은커녕 서울 입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권 당첨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근로소득의 가치가 자산 가격의 폭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정석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일확천금이라는 최후의 판타지마저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숫자들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로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관한 생존 보고서입니다. 시계를 2003년으로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로또 열풍이 대한민국을 처음 강타했던 그 해, 1등 당첨금은 2월 규정 덕분에 수백억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30평형 시세는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선이었습니다. 로또 1등에 한 번만 당첨되면 강남 아파트를 10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말 그대로 계급을 바꾸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방정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복권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면서 당첨금 규모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시장의 폭발적인 팽창 속도에 있습니다. 화폐라는 종이 조각이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감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52억 원이라는 금액은 막연한 탐욕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본능적으로 계산해낸 결과값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약 35억 원 정도를 손에 쥐어야 서울 핵심지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매수할 수 있고 취등록세와 같은 부대 비용을 치른 뒤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20억 원이라는 현재의 당첨금은 이제 서울 마포나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할 뿐 부의 정점이라 불리는 강남 진입에는 턱없이 부족한 애매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끔찍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월급을 모으는 근로소득의 축적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자산의 벽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며 심지어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인 복권조차 그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로또라도 되면 인생 핀다는 희망 고문이라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걱정하거나 강남 진입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이 기이한 경제 구조. 이것은 단순한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화폐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돈의 가치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경제학적 표현은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시중에 쏟아부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파도는 실물 경제, 즉 우리가 먹고 입는 소비자의 시장이나 노동자의 월급 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신 자산 시장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의 가격은 유동성을 먹고 괴물처럼 자라났지만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 같은 현금성 자산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의 잔혹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박탈감의 정체는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10억, 20억이라는 숫자를 과거의 감각으로 거대한 돈이라 인식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돈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산 시장의 입구는 좁아졌고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함이라는 입장권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던 중산층의 성벽이 이제는 일확천금이라는 운을 거머쥔 사람에게조차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강남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는 사실은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운이 좋아도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이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자본 수익률 A1이 경제 성장률 G을 앞지른다는 토마 피케티의 경고처럼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결승선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뒤로 도망가는 기이한 경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로또 당첨금 인상 요구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달라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 가치의 폭등 속에서 최소한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도 복구해달라는 대중의 절박한 비명이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본능적인 헤이지, 본능의 발현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화폐 가치의 급격한 변동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튀르키예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자국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시민들은 월급을 받는 즉시 달러로 환전하거나 생필품을 사재기합니다. 자고 나면 떨어지는 돈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튀르키예의 역설입니다.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이스탄불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왜 집값은 폭등했을까요? 대중의 믿음이 신뢰를 잃은 화폐에서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도 도심의 콘크리트 아파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공포와 불신이 시장을 지배한 결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금 당장 이들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통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라면 값이나 대중교통 요금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실물 자산 시장으로 좁혀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 원화 KRW의 구매력은 마치 베네수엘라의 화폐처럼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20억 원이라는 로또 당첨금이 이제는 강남 아파트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애매한 돈으로 전락해버린 현상. 이것은 한국 경제의 자산 시장이 국지적인 형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느끼는 생활 물가와 집을 살 때 마주하는 자산 물가 사이에 거대한 괴리, 디커플링.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실체입니다.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 화폐 가치의 추락 속도는 마치 경제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의 패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만연할 때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불신하게 되고 위험한 투기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로또 당첨금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원화라는 화폐가 자산 시장에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의 냉철한 자각인 셈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초격차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파괴적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인 근로의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보다 찰나의 운으로 얻은 불로소득조차 내 집 마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노동의 신성함은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월급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한 방을 노리며 초고 위험 코인 시장이나 해외 선물 옵션 시장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건실한 기업으로 흘러가 생산적인 투자와 혁신을 일으켜야 할 국가의 유동성이 실체 없는 투기판에서 증발해버리는 자본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현상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 절벽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주거 안정성은 결혼과 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로또 1등이라는 최후의 동아줄조차 끊어진 상황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선택의 영역을 넘어 포기의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로또가 돼도 집을 못 사는데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라는 자조 섞인 질문 앞에 정부의 그 어떤 저출산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수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유주택자들은 금리 인상의 공포 속에서 지갑을 닫아버리고, 집을 포기한 무주택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면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이 적다는 불만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보내는 구조 신호 SOS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현실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경제 시스템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권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첨 확률을 조절해 1등 상금을 인위적으로 50억 원대로 끌어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인플레이션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셈이며, 이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당첨금을 올리면 일시적으로 복권 판매량은 폭증하고 기금은 확충되겠지만, 그 이면에서 사행성 조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노동소득 경시 풍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미친 듯이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니 세계 최고 수준인 19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어 경제 전체가 붕괴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풀자니 원화 가치 하락과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복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서민들에게 매주 1,000원짜리 값싼 희망을 판매하며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뒤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 않지만 상향 요구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지극히 모호하고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드리기엔 파장이 너무나 위험하고 무시하기엔 국민의 박탈감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 로또 1등 당첨금 논란은 단순한 게임의 규칙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마주한 거대한 모순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화폐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나 로또가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버리는 것, 그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서글프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치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만을 쥐고 있는 것은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화라는 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달러든 혹은 금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돈보다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헤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투기와 투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이 강남 아파트 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영끌을 하거나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에 전 재산을 베팅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진정한 생존은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신의 업워크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근로소득을 유지하되 그 소득을 꾸준히 우량 자산으로 치환해 나가는 지루하고도 긴 싸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814만 분의 1의 확률인 로또가 아니라 복리의 마법과 시간의 힘을 믿는 것이야말로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가 주입하는 강남 아파트라는 획일적인 성공 기준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억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이 만든 환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지가 아니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미친 듯이 폭주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멘탈을 지키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경제적 생존은 통장 잔고를 불리는 기술이기에 앞서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고 중심을 잡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로또 추첨 방송이 끝나면 수많은 사람의 희망은 휴지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날이면 또다시 복권 판매점 앞에 줄을 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52억 원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삶을 원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가족을 건사하고 비바람을 피할 따뜻한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는 한때는 상식이었으나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그 평범한 행복을 복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일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 52억 원 논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폭등을 방치하여 근로 의욕을 말살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을 걷어내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당첨금을 100억 원으로 올린다 한들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첨금이 올라가면 아파트 값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포도송이를 바라보는 여우처럼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화면 속의 화려한 강남 빌딩 숲을 뒤로 하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당신을 비추며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비록 당신의 월급이 강남 아파트를 사기엔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로또가 이번 주에도 꽝일지라도 당신의 삶은 그 숫자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치 있습니다. 진짜 대박은 확률 게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당신의 오늘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이 혼란스러운 머니 게임의 시대에 당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에 관한 기록이자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위로의 보고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